안녕하세요. 검색엔진 등록 홈페이지 윤영문입니다. 오늘은 TQQQ 500만원으로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TQQQ는 종목 티커이고 정식 명칭은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QQQ ETF입니다. 프로쉐어즈라는 운용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울트라 프로는 3배,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한다는 의미입니다. 2010년 2월 거래가 시작되어 현재 시가총액은 138억 불로 원화 약 17조 원입니다. 운용 보수는 0.95%이고요. 3배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스닥이 10% 갈 때 TQQQ는 30% 가지만 나스닥이 10% 떨어지면 TQQQ는 30%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참고해야 하는 것이 241선입니다. 왜 241선이 중요하냐면 지난 5, 60년간 백테스팅을 한 결과 241선 위에서 매매를 한 것이 단순한 바이 앤드 홀드 전략보다 수익률도 좋고 MDD도 낮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할 것이 이격입니다. 이격이란 21선에서 얼마나 주가가 떨어져 있느냐를 가리킵니다. 주가가 21선에 붙어 있으면 100입니다. 이격이 120이면 100보다 20만큼 더 올라가 있으므로 과열이고요. 80보다 하락되어 있으면 공포장으로 봅니다. 주가는 결국 추세 플러스 변동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변동성을 먹으려고 합니다. 소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하지만 위렌 버핏이 말했듯이 우리는 반드시 추세를 먹어야 합니다. 추세를 추종하는 것은 241선 위에서만 원금을 보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41선을 기준으로 상승 추세가 한번 시작되면 최소 1, 2년은 갑니다. 따라서 240선 위로 올라가면 상승장으로 보고 수익금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합니다. 122격보다 높은 경우 매도, 82격보다 낮은 경우 매수합니다. 그리고 원금은 추세를 따라갑니다. 원금은 빼지 않습니다. 240선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장 혹은 변동성 장세입니다. 이때는 원금을 다 빼야 합니다. 수익금만 가지고 매매하되 최대 원금 이하로 넣습니다. 20일 이격이 120 이상이면 이익분을 매도하고 20일 이격이 80 이하이면 이익분만큼 매수합니다. 다만 이격이 70, 60, 40으로 떨어질 때는 원금을 넣어서 밑에서 많이 삽니다. 하락장이 무서운 것은 단순히 주가가 하락해서가 아니라 주가가 갑자기
폭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장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욕심내면 안 됩니다. 하락장에서 한 번에 원금을 넣으면 손실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락장에서는 적은 돈을 넣다가 완전히 상승 추세로 갔다는 판단이 들 때 돈을 더 넣어도 됩니다. 그 변동성 장세가 수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세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 비용만 발생해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위 매매법은 이른바 일타쌍핀 투자법으로 추세와 변동성을 모두 먹는 방법입니다. 바이 앤드 홀드는 추세만 먹는 매매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적립식 투자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계속 사겠다는 것인데, 이것의 단점은 하락장이 올 때 돈을 떼놓지 않으면 침체기에 사기 어렵습니다. 위 매매 방법은 수익금에 대한 복리는 포기하지만 상승 추세 시 원금을 빼지 않아 원금에 대한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하락장에는 원금을 매도하여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 매매 방식의 장점은 하락장의 대응 능력을 지켜주고 바이 앤드 홀드 대비 MDD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이격이 110이면 어떻게 하나요? 이격이 115이면 어떻게 하나요? 하고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식이 아닙니다. 숫자에 최적화해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상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공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차트는 보조 지표입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거래를 합니다. 그 매매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추세를 먹고 변동성 장에서는 주의를 하겠다는 것이 주된 논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GQQ가 241선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시작하는 이번 달부터는 241선 상향 돌파 시 원금 투입하고 241 아래에서 이격도 80 이하일 때 이 수익금만 매수합니다. 지금은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원금의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5분의 1 수준 매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신규 매수할 때가 아니고 이격 80에서 잡은 물량 정리각을 재고 있을 때입니다. 처음으로 241선 돌파할 때는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손절 부담 없는 사람은 원금 다 넣어도 되지만, 그게 부담되는 사람은 원금도 기간 분할해서 넣어야 합니다. 공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추세와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거래의 전제는 나스닥 지수가 장기 우상향한다는 것입니다. 나스닥이 장기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옳을까요? TQQ가 추종하고 있는 QQQ 지수를 보면 그 리스트가 화려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페이팔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만 해도 승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의 20년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어마무시한 낙폭이 보일 것입니다. IT 버블이 터졌습니다. 2000년 3월 12일 종가 110.813까지 올랐던 나스닥 100 지수는 이후 20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50%의 낙폭을 경험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당시 TQQQ는 상장되지 않았었지만 상장되었다면 상폐 위기까지 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담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몇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첫째,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미국 나스닥에서 대박이 나면 엄청난 부자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천재들은 계속해서 형식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나스닥을 이끄는 힘입니다. 두 번째, 주주에 대한 환원이 좋습니다. 주가도 결국 수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시가총액이 아무리 증가해도 물적 분할로 인한 IPO 또는 유상증자로 주식 공급이 늘어나면 주가는 오르기 힘듭니다. 하지만 애플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함으로써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25%인데 시장에서 2% 돈을 빌려서 자사주를 시장에서 구입하면 자연히 주가는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23% 흑자입니다. 그리고 구입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의 수가 100인데 10을 소각하여 90만 남아 기존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오릅니다. 즉 대주주가 기존의 10%를 가졌는데 주식수가 100에서 90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분은 100분의 10에서 90분의 10으로 지분이 11% 증가하게 됩니다. 이 효과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대주주, 소액 주주 모두 좋아합니다.